전반적인 지방선거의 판을 보면 영남 쪽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를 온 거 그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김부겸 후보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역대 이런 접전을 벌인 전례가 없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낙관론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도 냉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지역에 있는 캠페인 조직들이 더 열심히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일을 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움직여 주시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시장에 가셔가지고 움직여 주신 거는 정말 큰 어떤 이정표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투표율이 한 50% 살짝 넘을 정도로 역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좀 정통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나와서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그 국민의힘을 지지할 의사가 있는 분들, 민주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는 분들, 이분들을 투표소로 가게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는 더할 나위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구, 특히 이 지역은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지 않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나와 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지역에서의 반향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또 충청도를 돌고 있습니다. 충청의 그런 일단 그 연고나 이런 것들이 바로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지금 충청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외갓집에 방문도 하고 그리고 후보들을 격려도 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의 이장우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 일단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충남의 그리고 그 김태흠 후보 그리고 윤용근 후보죠. 공주 청양에 지금 출마를 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선당 후사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원 유세를 해주시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에 나가 계신 걸로 알아요. 유튜브들도 지금 많이 나가 계신데 현장에서 생중계가 또 다른 유튜브 채널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북구갑 이야기를 일단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합니다. 예, 많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지금 지원 유세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 김웅 전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좀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민식 후보하고는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 사이세요. 두 분이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 사이로서 남다른 그런 돈독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박민식 후보가 의리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걸 김웅 의원이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박민식 후보의 그런 좋은 점, 이런 좋은 점을 결국에는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 박민식 후보를 경험했던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또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김웅 의원이 사실은 우리 정통 보수 쪽에서는 유승민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터부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이 부산 북구갑 선거를 위해서는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힘을 뭉치자라는 차원에서
또 그런 분들의 지원 유세를 우리의 그 북구갑 승리를 위한 피와 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이른바 그 차떼기 선거 영상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런 거는 영상은 저도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 북구갑이 아닌 뭐 전국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그 차에 태워가지고 북구갑에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유세를 할 때, 집중 유세 같은 걸 할 때 그게 이제 뭐 지지자로서 참석하게 해서 약간 그 북적북적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치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뭔가 흥하는 집이다라는 모습, 그런 모습을 주면서 밴드웨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많이 쓰는 그 전략이긴 한데, 이 전략을 썼던 과거의 그 전례 중에 하나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그 당시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전국적인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갔었고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현지에 가가지고 뭐 유세에 참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그 물건도 사기도 하는 그런 이제 유세 지원을 하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동안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좀 확보하려고 좀 나중에 들어오길 바랬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들어왔어요. 저기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자의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게스트로 오신 원능섭 변호사께 마이크를 이렇게 또 넘기게 된 일종의 사고가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그만큼 더 알차고 컴팩트하게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는 충분히 저는 뭐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그 차떼기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하는데, 요거는 제가 마저 설명을 주말 할게요. 내내 있었죠, 기사가. 그 차떼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런 전국에 있는 그 우리 지지자들을 올려 보내 가지고 강서구에 그래서 물건도 사게 하고 유세도 참여하게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원조가 어디냐? 황교안 대표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네. 그때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종로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그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때 미래통합당 시절에 출마를 하고 아무래도 뭐 종로구가 그 당시는 조금 열세였기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분들이 유세에 참여하고 거기 시장에서 또 물건도 팔아주고 그런 참여를 했었더랬어요. 일종의 선거운동 차원으로. 네. 그랬는데 뭐 사실 낙선하셨죠. 예. 그때 강서구청에서도 그 김태우 후보가 낙선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거운동 스킬이 약간 좀 고육책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때 황교안 대표 종로구에 있었던 그 선거운동을, 그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사실 기획한 게 그 당시 저였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각자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선거운동하게 하고, 그리고 영남 TK나 이런 데는 사실 본선이 없잖아요. 네. 본 선거운동이 없으니까 일단 후보가 정해지면 거기 있는 전력 자원들을 종로구로 올려 보내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되는 집안처럼 그 밴드웨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차떼기 선거도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된 거고 이미 선례가 있고, 그리고 그게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약간 지역 진짜 유권자들한테는 약간 반감이 생겨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 같은 전략이라서 이게 꼭
그게 뭐 의미가 있고 무조건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감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 차떼기 선거가 사실 우리 그 뇌리에는 그 과거 국민의힘이 차떼기 정당이다 아, 그렇죠. 비판 받았을 때 사실 그런 사건들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안 좋은 많이 이미지로 돼 있죠. 돼 있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캠페인상으로 좋은 전략만은 아니다 맞습니다. 하셨는데, 예. 예. 근데 한동훈 씨 뭐 보수 재건하겠다, 뭐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하는데 좀 구시대적 방식으로 좀 회귀해서 오히려 좀 지역 주민들한테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평가를 또 받거든요. 예. 뭐 본인이 이제 그 지역에 융합이 되고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 물과 기름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늦게 내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 대구나 이런 데를 저울로 재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북구갑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말 그대로 좀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사진에 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데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그런 좀 많은 군중들 그 영상을 보고 다시 그 북구갑 주민들이 아 저쪽이 뭐가 되나 약간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데 네. 한편으로 반감이 있습니다. 아하, 지역에서도 네. 그게 뭐 100% 그게 플러스 효과만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나중에 또 한동훈 씨 이 얘기 아직 전이시죠? 여론조사 뭐 조작 예, 예. 의혹이다. 예. 그 뭐 비전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제 조사 발표를 했는데 일단 좀 내용이 특이하긴 해요.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지만 ARS 조사가 6시간 만에 예. 표본 수집이 끝나는 것도 저는 처음 봤고 예. 과거에도 좀 조작 여론조사라고 하는 불법 조사라고 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뭐 대표적으로 2016년 총선 당시에 네. 제천 단양에서 이 비전코리아라는 업체가 했던 여론조사가 일종의 조작 조사로 판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이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그 윤준병 의원 정읍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론조사에도 이 주식회사 비전코리아가 참여를 했는데 네. 윤준병 의원이 정읍 경찰서에 조작 여론조사라고 고발을 했다는 아하, 기사가 또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굉장히 이 비전코리아라는 회사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신뢰도가 있는 회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밴드웨건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이 잘 되는 집이다 이런 그 흐름을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런 회사가 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네. 이런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좀 물음표가 있어요. 예. 보통 이게 의뢰하는 사람 주체가 있고 조사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예, 보통 예.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만 해주는데 네. 이번 조사는 보니까 비전코리아가 뭐 자회사격인 개념의 회사가 네. 의뢰를 하고 비전코리아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가발전식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또 되게 특이한 게 ARS가 통상 기계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표지입이 늦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끊어버리고 예. 응답률이 높아봤자 5%예요. 근데 응답률 11.8%, 6시간 만에 표지입이 끝나서 결과가 발표가 됐고 공교롭게도 한동훈 씨가 여론조사 독려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또 그 시간대 올렸더라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이건 뭐 진짜 전화대기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네. 그러면 2016년에 그런 제천 단양에서 일어난 여론조사 방식이 뭐였느냐? 네. 그게 이제 뭐 조금 찾아보니까 우호적인 전화번호를 넣는 거죠. 예. 예, 우호적인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답변하는 수 그런 있게. 방식을 취했는데 예. 물론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뭐 불공정하다 이런 거는 뭐 일단 저희가 의혹을 가지는 수준이고 네. 하지만 이 비전코리아가 해왔던 예. 여론조사의 그런 방식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보면 공정하냐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뭐 그 한동훈 후보가 1등으로 충분히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네.
이런 무리한 방식을 쓸 그렇죠. 필요가 단일화에 그냥 할 필요 있느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나중에 다 고발을 당합니다. 네. 고발을 당하고 여기서도 이제 로 데이터를 다 제출하도록 만들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무리수를 던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뭐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예. 거를 반증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뭐 여론조사 보고 좀 호도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지방선거 줄투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무소속 그 대란 있었을 때, 뭐 옥새 예, 파동이 예, 뭐다 했을 때, 뭐 권성동 의원부터 다 무소속 당선됐던 그 시기에도 사실 여론조사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10%씩은 더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줄투표 영향이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씨 지금 여론조사 경향성은 이 전화대기조라고 하는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상할 정도로 높고 빠르게 표집이 끝나서 이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사 결과를 실제 투표와 대조해 보면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추정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도될 필요가 없고 얼마나 급하면 저런 무리수를 쓸까. 맞습니다. 진짜 저 결과 그대로면 사실 단일화니 뭐니 얘기 꺼낼 필요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급할까? 아니, 이런 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 평택을에 이런 걸 하느냐. 그러니까요. 평택을에 뭐 조국도 나오고 뭐 김영남 후보 뭐 저 유이동 후보 다 나와서 5파전이잖아요. 거기는. 네.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조국 후보도 나름 이제 굉장히 그 쪽에서는, 좌파 쪽에서는 팬덤이 있는 후보인데 네. 거기서 이런 걸 했다, 뭐 차떼기나 아니면 이런 과거 여론 조작의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 가지고 뭘 발표했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구갑이 굉장히 혼탁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지금 선거가 돼 있고, 그거는 네. 평택을하고 비교해도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길게는 못하더라도 예. 일단 이재명이 지금 거의 광기다. 왜 저러냐?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지금 스타벅스는 뭐 세일엔 가지고 세월호까지 엮어보려고 하다가, 예. 근데 이게 원래 매주 화요일은 스타벅스 이벤트 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 예, 스타벅스 예. 많이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통상적인 그냥 이벤트라고 당연히 이해를 할 텐데, 세이렌이 사실 뭐 사이렌 이벤트라고 하는 게 세월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4월 16일 날짜 맞춰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건 뭐 거의 극좌 음모론자들도 안 할 법한 주장을 펼쳐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금 우선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행동은 도저히 이런 독재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게 물론 뭐 그게 의도는 안 했더라도 무리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그렇죠. 민간에서 시장이 시장이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매운동도 뭐 국민들이 하겠다는데 자발적으로 그거를 아무도 막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럼요. 하지만 아니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인데 특정 기업의 그런 그 내용을, 마케팅 내용을 가지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식으로 멍석말이를 하려고 들면 예. 아니 행안부에서도 벌써 뭐 스타벅스 먹은 사람 속아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공권력이 그런 명분 없이 불이익한 행위를 어떤 사기업이나 개인한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네. 현대 국가에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탱크 마케팅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탱크 마케팅은 뭐 우발적으로 이 상황에 국민들도 대해서 인정하고 즉흥적으로 사과를 했죠. 예, 반응했다고 치자고요. 네. 사이렌 마케팅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우리 그 최호섭 가수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금지곡이 되는 거죠. 세월이라는 아이고. 이름이 들어 있잖아요. 맞네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이재명의 행동은 저는 의도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뭐 호남 유권자들을 집결을 시키겠다. 네. 뭐 이런 의도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뭐 유세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통상의 선거 활동인데, 그렇죠.
아니 이런 모르겠어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멍석말이를 하면서 사기업이 그것도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는 선거 개입이고 예.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선거 조작에 가까운 그렇죠. 거죠. 예. 또 일반 국민들은 또 반감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먹으려다가도 예. 자기가 뭔데 예. 민주국가에서 나한테 먹으라 마라 그래? 그렇죠. 불매를 하라 마라 그래? 오히려 반감 생겨서 스타벅스 불매 놀이보다 스타벅스 많이 먹기 놀이가 지금 시민사회에선 더 유행에 번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이재명의 어떤 무리한 개입이 역풍 맞는 거 아닌가?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네. 분명히 역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제 SNS에 그 여러 가지 이슈를 이렇게 쓰는데 네. 이 스타벅스 관련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아하. 예, 제가 스타벅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쓰면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네. 예, 그리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아하. 그거는 이 스타벅스 사태, 탱크데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런 그 유권자들, 국민들의 생각이 이재명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 예, 예. 그거는 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으로 기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기리는 거와 별론으로 네. 스타벅스 마케팅 그냥 스타벅스 마케팅이라고요. 그럼요. 예. 이거를 3살 어린이도 아니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아람님께서 원영석 변호사님 스타벅스 한잔 하세요. 슈퍼챗을 또 예. 보내셨어요. 아유, 스타벅스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마케팅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핫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정용진 회장이 또 사과를 한다고 해요. 예. 어쨌거나 탱크보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기업이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그 사과의 진정성을 또 판단하면 그만인 건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왜 권력자들 정부 예. 여당이 나서서 국민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냐, 오히려 지금 반작용이 크다 이렇게 네.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좀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좀 판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변호사님? 처음에 이제 굉장히 힘든 분위기에서 네. 많이 쫓아가고 있다라는 예. 말씀은 드립니다. 이게 그 상승세는 분명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도함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우리 현역 시장들, 현역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적 이런 것들이 마지막 투표일까지 더 부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아직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힘 빠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불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면 확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데는 경북 한 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경하부세 몇 군데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팽팽하거나 계속 치열한 접전이에요. 예, 접전이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들떠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이렇게 비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예. 아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 항상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 내가 기대한 거와는 다르기도 해요. 맞아요. 매번 선거 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여튼 북구갑 주민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보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반드시 퇴출해야 돼요. 네. 예, 그거는 우리 박명희 대변인도 너무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도 앞으로 보수의 미래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흑구름밖에 네.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한동훈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본인이 공천권을 활용해 가지고 깔아놓은 그런 몇 가지 장치들이 계속 우리 당에 애를 먹이는 건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한동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당에 이미 우리는 제명 처리했지만 다른 데서든 이렇게 자꾸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수의 미래, 보수의 재건을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북구가 주민들께서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고 그것만은 안 된다라는 간곡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도 한동훈 씨가 왜 보수의 정말 존재 자체가 병폐인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값 선거 지금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지금 모조리 병풍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동조하는 일부 언론 카르텔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복되면서 우리 후보들이 조연이 되고 우리 후보들이 묻히고 결국 우리 당 전체에 이게 피해가 갑니다. 근데 이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동훈 씨는 늘 그랬어요. 늘 언론에 좌표 찍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악마화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다 주변인으로 만들어 버려서 자기만 득세를 하는 지금도 딱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한동훈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씨가 어떤 식으로건 만약에 정말 승환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도 보수 내에서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연출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 빨간색 기호 2번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 하시는 운동원들을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손가락으로 하죠.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 그 아마 그 선거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뭐 바로 이 유튜브 내용의 링크라도 이렇게 많이 뿌려주시면 그것이 그래도 우리 그 보수 우파 여러분들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동지, 우리 형제, 우리 식구들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오늘 제가 좀 신세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 광고 잠깐만 1분 보고 저희 2부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박상규 앵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대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대구 대전 얘기만 나왔었잖아요. 예. 부울경에 강원도까지 간다. 거의 뭐 전국 순회 공연을 하신다는 예, 또 예. 오전에 속보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전국 상황에 대해서 박상규 앵커님과 함께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